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늙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60대, 70대여도 누군가는 젊은이처럼 혈색이 좋고 건강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나이보다도 10년은 더 늙어 보이기도 하고 노쇠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노화를 겪고 있나요? 아니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신체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는 노쇠의 길을 걷고 있나요? 노화는 과거에 비해서 기력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반면에 노쇠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해질 정도로 몸이 망가져버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쇠하다는 말은 보통 늙어서 쇠약하고 기운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관리와 좋은 습관은 물론 젊게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혹은 자식 결혼시키고 인생 다 살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인생의 황혼기인 60대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명심해서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시대의 60대는 한참 활동할 때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실 아무도 노년에 후회하려고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 벌써 지금의 나이를 먹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과거에 열심히 사느라 몸을 잘 돌보지도 현재를 즐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제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70대에 접어든 인생 선배들은 어떤 것들을 하면 좋다고 조언할까요? 후회 없는 노년을 위해 미리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할 때 바깥 구경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70을 넘기신 많은 분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젊어서 너무 일만 하느라 바깥 구경이나 여행을 많이 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혹은 자식들 키우느라 많은 분들이 바깥 구경을 나간다는 것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좀 여유로워져서 바깥 구경을 좀 하려고 하면 몸이 안 따라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내 2다리가 멀쩡할 때 바깥 구경을 많이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돈도 써본 사람은 잘 쓰지만 돈 쓰는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위한 선물로 정말 작은 것 하나를 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를 구매해도 좋고, 나를 위해서 기차표를 끊고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도 가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이러면서 나를 위한 소비를 하는 시간을 점점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깥 구경이라고 해서 꼭 먼 곳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이제껏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는 마트 대신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마트를 방문해 대충 허기를 때울 음식이 아닌 나를 위한 건강식 위주로 장을 보게 되면 그 돈이 아깝게 느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바깥 산책을 나가보고 내가 다니지 않는 길로도 한번 다녀보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굳이 친구와 함께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분들과 얘기도 나눠보시고
속 얘기도 털어놓으면서 좋은 말도 주고받고 하면서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깥 구경 나가면서 몸도 움직이니 건강도 챙기고 매일 반복되던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가끔 해준다면 이것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인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그때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시간보다는 나이가 들어가면 혼자서 산책하며 새소리도 들어보고 흘러가는 강물도 쳐다보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주 좋은 인생입니다. 특히나 몸이 불편해지는 순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밖에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혼자 건강할 때는 수시로 나갈 수 있지만 막상 매일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노쇠해지면 그제서야 왜 바깥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어서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미안함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깥 구경시켜달라고 말도 잘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몸이 불편해지면 바깥 나들이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살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바깥 구경을 갈 때 한 번쯤은 한껏 꾸미고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끼던 옷도 입고 머리 손질도 하고 나서 바깥 나들이를 가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실 것입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로 인한 우울증이나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우울증과 무기력함은 외적으로 나이가 든 내 모습을 봤을 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꾸미고 나들이를 간다면 자신감도 회복되고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한 두 번째는 하고 싶었던 것들을 혹은 옛날에 배웠던 것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은퇴 후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해 우울감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하나쯤은 내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움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해서 당구, 탁구 등의 운동은 물론 바둑이나 장기 등을 돈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고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처럼 종이와 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취미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 자전거 타기나 등산, 수영 등 어렸을 적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었던 운동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운동은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시라면 조금 저렴하게 중고로 장비를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능이 없어서 못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재능이 없다고 생각해 생각만 해보고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껏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등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못하면 어떤가요? 꼭 잘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시도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취미들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좋습니다. 시작을 하지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나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여러분들을 위해 스스로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걸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취미가 아니라면 무엇이든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서 무언가를 배우다가 여러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배움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어떤 한 분께서는 어려서 기타를 어깨 너머로 조금 배운 경험이 다인데도 유튜브를 보면서 기타를 새로 장만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기타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인생 아닐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산책, 독서, 악기 배우기, 유튜브, 새로운 요리 배우기 등 각자 자기만의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을 하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멋져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얼른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과 남은 여생을 함께하며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취미를 가지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나에게 집중하게 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정원 가꾸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와 같은 취미들을 추천했는데 오늘은 악기 배우기라는 취미를 추천드립니다. 예전부터 TV에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보면 혹은 악기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한 번쯤은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기를 배우는 것은 특히나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누구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타를 치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손도 아프고 소리도 잘 안 나고 하모니카 같은 것을 불더라도 불협화음이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소리가 잘 나오면 그게 과연 재밌을까요? 그렇게 잘 안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마침내 좋은 소리를 한번 내게 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해냈다는 성취감과 함께 더 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비싼 악기보다는 초반에는 입문용 악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새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차근차근 잘 알려주는 악기 선생님들이 유튜브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소리도 안 나고 엉망진창인 내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 정말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예전에 우쿨렐레 배우기가 한때 노인들 사이에서 유행했었습니다. 우쿨렐레라는 악기는 기타보다는 치기 쉬운 악기여서 조금 더 다가가기 쉬울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시니어 악기 동호회나 복지회관에 가서 다른 분들과 같이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배우는 것은 손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입과 귀 등 다양한 부위를 통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우울증 해소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5세에서 80세의 노인들 중 1년 이상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은 단어 암기력, 비언어의 기억, 인지의 유연성에서 더 높은 능력을 보여주었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악기는 건강에도 좋고 노년의 누구보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악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나이가 들어서 나도 즐겁고 멋진 일을 한다는 생각과 함께 몸과 마음이 젊은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악기 연주를 통해 젊음을 다시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른이 되기 전 신경 써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라는 얘기는 질리도록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리도록 강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반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들 하루에 30분 정도는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마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걷기부터 자전거, 수영, 등산 등 다양한 운동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운동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되지 않는다면 얼른 운동을 내 일상 루틴에 넣어야 합니다. 영상 초반에 얘기했듯 노화와 노쇠를 가르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같은 나이라도 20년 이상 차이가 나 보일 정도로 운동은 우리가 더 젊어 보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 들어 배가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멋지게 근육질 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세가 굽어 자신감이 없어 보이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어깨가 펴져 당당해 보이고 더 젊어 보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야 돈과 지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보다도 건강을 1순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은 정말 하루속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면 어느덧 건강을 잃게 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일하는 시간이 많다면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빼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도 일처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하는 것이 운동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뿐 아니라 자녀들이 계시다면 꼭 운동을 평소의 일처럼 해야 한다고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을 보면 병을 키우면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고 별의별 변명과 이유를 들어가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능력을 키워도 그것을 내 건강과 바꾼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행동도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운동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운동은 건강할 때 더 해야 합니다.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는 날까지 병치레 없이 살다 가는 것이 제일 큰 부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만이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고 나 자신에게도 제일 큰 행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건강하게 먹었는데 몸이 아프게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평소에 그래도 나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살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나 자신에게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를 잘 안 돌본 상태에서 나에게 병이 오게 된다면 원망할 것은 나 자신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소중한 내 몸을 잘 챙기는 일상의 습관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사실 운동은 가기 전이 제일 귀찮을 뿐 막상 하고 나면 또 재밌는 것이 운동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시작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도 해당하지만 저는 유독 운동을 가기 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운동을 시작하면 잡생각도 날아가고 땀을 흘리면서 건강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이렇듯 항상 조금만 걷자, 오늘은 수영을 10분만 하고 오자, 혹은 자전거 5분만 타고 오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 예를 들어 산 정상에 오르기, 1시간 운동하기와 같은 생각만 해도 하기 힘든 목표를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은 5분만 하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 5분이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본인의 몸 상태와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 중에 하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후회 없는 여생을 보내기 위해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할 때 바깥 구경을 많이 다니는 것이고, 둘째는 예전에 잠깐 배웠었던 취미 혹은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하나 정해서 시작하는 것, 마지막 3번째는 운동을 하루빨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의 영상을 보고 또 뻔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 중 이처럼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을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다면 한 분이라도 얼른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보다는 편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은 도전이라는 말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살기가 급급하게 되면 사실 이 모든 것을 해볼 여유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은 운동만이라도 틈틈이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취미나 하고 싶은 것들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런 것들을 통해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며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각자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각자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맞는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만족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부자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는 뜻의 사자성어 지족상락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조금씩이라도 무언가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88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느 어르신이 9988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세요라는 저희 말에 아니야 젊은이 나는 8899하게 살 거야라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8899가 어떤 뜻이에요라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을 말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어르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말대로 이루어져야 했더니 괜찮다며 웃으시더라고요. 100세 시대입니다.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이고 미래입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건배 웃음 운동 중에서 9988-123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3일 만에 죽어 천국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9988-121 건배 웃음 운동도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하루 이틀 아픈 후 하루 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새롭게 100세를 준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9988-234라는 건배 웃음 운동도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세 처녀 혹은 총각과 사랑하며 100세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건배웃음 운동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면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세상살이 조심할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옛날부터 말과 관련된 가르침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수구여병이라 하여 입 조심하기를 주둥이가 좁은 병같이 하라고 이르는가 하면 3-4-1원 3-4-1행이라 해서 말 한 번 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행동 한 번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얼마나 독하고 치명적이기에 뱀독을 능가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말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해주는 문구라 생각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에 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삼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크게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상식대로, 내 판단대로 말을 막 하게 되면 상대에게 잔인하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라 막말로 대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친구지간, 사랑하는 사이, 부부지간, 부모 자식 간에도 옛적부터 지켜져야 하는 예절이 있었지만 점차 퇴색하여 근래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가까울수록 존경과 배려, 그리고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게을러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해야 합니다. 왜 어찌하여 많은 노인이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이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일을 해야 합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거나 손자, 손녀에게 추억의 이야기를 해주든지 좌우간 뭔가를 해야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 가족에게 기여했다는 공헌감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함으로써 공헌감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공헌감이란 자기만족이며 행복입니다. 자신의 일이나 취미 활동을 하세요. 취미가 없다면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자신의 취미에 몰입하면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즐거운 일을 찾거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든 지금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바꾸고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완성은 70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플라톤은 50세까지 학생이었습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완성한 것은 90세 때였습니다. 베르디는 오페라 오셀로를 80세에 작곡했고 아베 마리아를 85세에 작곡했습니다. 데무노 괴테는 대작 파우스트를 60세에 시작하여 82세에 완성했습니다. 미국의 리버맨은 사업에서 은퇴하고 장기나 두며 세월을 보내려고 했는데 어떤 아가씨의 충고를 받아들여 81세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101세에 22번째 개인전을 열었는데 평론가들은 그를 원시적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못한다, 이미 늦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인생이지 않을까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위대한 학자 아기바는 50살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배움을 멈추면 노인이 됩니다. 배우고 있는 한 뇌세포는 계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 뇌는 늙지 않습니다. 뇌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배움은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지금 열심히 모이를 찾고 있는 닭처럼 지금부터 배우세요. 그리하면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건강을 잃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운동하셔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건강한 몸은 필수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멋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몸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것은 멋이 아니라 추한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 날마다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사귀고 만나는 음식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투자하면 든든한 건강 자산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배움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배움은 젊음이며 건강입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도 건강을 잃는다면 노년은 불행한 세월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을 때만 인생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때까지만 인간은 존엄할 수 있다고 하죠.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건강관리에는 아낌없는 열정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은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론을 보면 만족하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위가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현 상태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족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행복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많은 가득하다, 차오르다라는 뜻이고 족은 그냥 발이라는 뜻인데 어째서 만족이라는 단어에 발 족자가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바로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철학적 표현이나 시적 미사여구보다 만족에 대한 완벽한 정의입니다. 행복은 욕심을 최소화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놓고 발을 담그는 건강법입니다. 이때 발목까지만 어느 정도 따끈한 물 속에 담가도 곧 온몸이 따뜻해지며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온몸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목까지 차오르고 머리끝까지 채워져야 만족하여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물질의 종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재앙입니다. 분수를 지키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며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탈무드에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며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그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고 습관으로 만드세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 철학, 생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은 얼굴 표정을 바꾸면 즐겁습니다. 표정이 바뀌면 꿈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표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는 웃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모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서서히 굳어갑니다. 학자들은 50대 이후부터 근육이 굳어간다고 말합니다. 50대가 되면 밥 먹는 근육과 수다 떠는 근육만 남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팔과 다리,
허리 등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얼굴 근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얼굴 근육, 얼굴 표정은 그 사람이며 그 사람의 미래인데 왜 얼굴 근육을 중요시하지 않을까요? 얼굴 표정이 바뀌면 인생이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인생이 바뀌면 잘 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얼굴 표정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잘 사는 것도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르며 권력이 있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부자로 살면서 잘 사는 것, 권력이 있으면서 잘 사는 것, 부자로 살면서 못 사는 것, 권력이 있으면서 못 사는 것, 가난하게 살면서 못 사는 것, 권력도 없고 못 사는 것, 가난하지만 잘 사는 것, 권력은 없지만 잘 사는 것.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되시나요? 부자로 살면서 잘 사는 것과 권력이 있으면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권력자들 중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잘 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최고입니다. 권력도 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행복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생명과 사랑 그리고 웃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잘 노는 것입니다.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 지금 행복을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것은 지금 웃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불행하게 살겠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한다고 말이죠. 노는 것을 계획하면 인생이 즐겁고 일하는 것도 노는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지금 놀고 지금 웃고 지금 인생을 즐기세요. 그리하면 평생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는 사람 위에 함께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는 것도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고 웃음도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놀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입니다. 공부가 힘든 것입니다. 노는 것만큼, 즐기는 것만큼, 재미를 느끼는 만큼 꿈을 꾸고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즐기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인생은 힘들어도 한평생, 짜증을 내도 한평생, 웃어도 한평생, 시기 질투해도 한평생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라면 그냥 일을 즐기며 웃고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닐까요? 하는 일을 즐기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기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